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전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분할 매수, 좀, 지난 시간에 이게 좀 오래됐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혹시 실천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로직을 토대로 실천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분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뭐 주식 말고도 뭐 예금, 뭐 펀드, 그다음에 뭐 채권, 뭐 금,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 이런 분산 투자가 아니라 종목 간의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분산 투자를 할까요? 예,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잘 나가는, 잘 올라가는 종목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 심리적인 마인드를 좀 더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 아니기 때문임을 모두 다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두 번째 걸 말씀드리면은,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다섯 개 종목을 다 고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횡보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네 개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게 돼요. 이거 여기서도 수익을 못 볼 수도 있고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내가 너무 올라가가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가다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를 다 합치면은 이 네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예,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 빨간 색깔의 수익률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각각의 종목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제일 좋은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 실패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괜찮은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네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순환매라는 게 존재하고, 제한된 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네 개의 종목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게 몇 개를 해야지 적당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 비중은 어떻게 해야지 적당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최대 6개 정도. 그 정도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각 종목 간의 리스크들이 있죠. 근데 내가 아무리 종목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적자 기업들, 상장 폐지 얼마 안 남은 기업들, 불성실 공시 기업들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뢰를 피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종목들이 최대 6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6개의 기준으로 리스크는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종목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일정하게 수렴한다. 그래서 6개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게 되면 뭐냐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여기서 일로 가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6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4개에서부터 한 8개 정도 사이에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이론만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뭐 1000만원 정도 가지고 6개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현금도 보유해야 되고 하면은 200만원도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 10% 올라가면은 뭐 200만원 갖다 투자한다 치더라도 20만원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난다고. 내가 1000만원 했으면 200만원 따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종목수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처음 시작을 막 1억 갖다 하신 분들은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수를 무한정 늘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작은 돈으로 하신 분들은 몰빵하는 스타일의 성향이 상당히 크시고, 처음에 이제 주식을 좀 큰 돈으로 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백화점처럼 분산하는 방법이 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4개에서 8개 정도 사이에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거기서 수익률 자체가 나의 성향에 맞게 조절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이 순간에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력으로 갖고 가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가 총 4개가 있다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주력으로 해야 되냐, 얘를 선택했다 하라고 하면, 얘는 다음 달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종목이 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을 가셔야 돼요. 즉,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비중이 4개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비중의 3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가 그래요.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돼야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뭐 2대 2대 1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종목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뭐 4대 2대 2대 1대 1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제가 좀 예전에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5라는 것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잘하는 것도 반드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목표 수익률, 내 1년간의 목표 수익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의 그 짜투리 종목들은 내가 이 메인 종목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에서 급등을 해서 수익을 벌면은 다시 5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나머지 이 짜투리 종목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면은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4나 5에 해당하는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내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주력의 종목이 계속 바뀝니다.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주력으로 된 종목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 짜투리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쵸? 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은 고수익,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뭐 2개 이상은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엄청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지만은 2개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내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 확률적으로 높은 거 있죠. 예.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도하세요.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 확률을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주력하는 것이 반도체 비메모리다. 그러면은 비메모리가 5.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겠다. 그죠? 그러면은 뭐 2, 2 이렇게 2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이해되시죠? 아니면은 뭐 2대 2대 1대 1,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5대 2대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냐면 얘가 10%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는 얘가 설령 20%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는 10%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상승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받쳐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호 보완 효과가 있냐면 떨어졌을 때 버틸 수가 있고 수익이 됐을 때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들과의 관계예요. 자 보시면은 이 메인에 5 있죠. 이 5와 특히 이 두 개, 예, 특히 이 두 개, 예, 비율 2대 2대 1대 1에 대한 2대 1대 죄송합니다. 2대 1대 2대 2대 1로 하겠습니다. 다시 예, 죄송합니다. 5대 2대 1대 1대 1이다. 또는 5대 2대 1이다. 이렇게 네 개를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얘 있죠. 얘와 그 다음에 얘네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돼요. 없다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얘가 반도체를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얘가 SFA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제 기준 잘못됐어요. 차라리 이게 이제 또 하나 이게 삼성전자인데 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같은 초대형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만약에 삼성전자다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들어가잖아. 또 얘는 뭐 다른 걸로 뭐 클래시스 이런 거 들어가잖아. 얘는 또 아모레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얘랑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죠. 전혀 다른 것이 보면은 아모레니까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대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해당되고 소비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방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슈피겐 코리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다 보면은 계좌가 진짜 웬만하면 안 무너져요. 계좌가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들을 뭐예요? 저점 매수만 하게 되면은 한 종목이 예를 들어 30% 마이너스가 까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거 대폭락이 아닌 이상. 그러면은 뭐 많이 나와봐야 뭐 17% 정도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7%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하락, 총 10% 정도 하락이 얘도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10% 정도 하락이면은 내가 1억 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밸런스가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슈피겐 코리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샀을 때부터 이익을 확보해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위기 때 굳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지금 돈을 뺄까 말까 고민했을 때는 주식이 들어가되 그거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그러니까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각 종목 간의 비율, 개수, 그 다음에 종목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지난 편에 이어서 그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제가 총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거 꼭 사용하는 거고 어 항상 저는 5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뭐 다행이고요. 이 영상은 제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후에 영상을 올리는 것들은 중간 광고를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같이 내년, 내후년 좋은 결과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